4차원 치유의 비밀. 오늘은 머릿속에 생기는 폐기물을 잘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간들의 기억은 때로 과장되고 종종 왜곡되며 대부분 있습니다. 기억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두는 대뇌 활동이 아니라 매 순간 변하는 현재와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경험의 진료라는 것이 신경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 상황이 바뀔 때마다 기억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억은 과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비하고 모레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데 세포는 상어들이 먹이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단 것을 빨아들입니다. 세포 속 화학물질은 탐욕스럽게 포도당의 분자구슬을 찍어서 당 에너지를 뽑아내죠. 이렇게 축출하는 과정은 너무나 격렬하여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갈기갈기 찢깁니다. 공장에서 공산품을 제조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맹렬한 작용 뒤에는 상당량의 유독한 폐기물이 나오죠. 음식물의 경우 그 폐기물은 포도당 분자 속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여분의 전자더미로 이루어집니다. 이 전자들은 세포 속의 다른 분자들에게 세게 부딪히면서 분자를 인간이 하는 가장 유독한 물질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활성산소를 재빨리 붙잡아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들은 우선 세포 내부를 더 나아가 신체 나머지 부분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 전자들은 바로 여러분의 유전자 DNA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자 가다 복용으로 죽지 않는 이유는 다행히도 대기가 산소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산소는 전자를 빨아들이는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은 체인의 조직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동시에 산소 스펀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때 산소는 여분의 전자를 빨아들여서 분자 수준에서 약간의 연금술을 거친 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지만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로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혈액이 다시 폐로 들어가면 이산화탄소는 혈액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내쉬는 호흡을 통해 몸 바깥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셔야 합니다. 음식물을 신체 조직 속에 집어넣고 유독한 전자를 꺼낼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접근하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 우리 모든 부위에 있어야 합니다. 혈액은 영양분을 날려다주는 웨이터 역할과 독극물 처리반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혈액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조직은 굶어 죽습니다. 물론 우리의 뇌도 외에는 아니죠. 두뇌 에너지 사용량은 전체 사용량의 20%가량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한 번에 전체 뉴런의 2% 이상을 동시에 활용하지 못하죠. 그 이상 쓰면 몸속에서 공급되는 포도당을 너무나 빨리 소진해버려서 실신해버리고 맙니다. 사람의 두뇌는 많은 양의 포도당을 필요로 하고 그만큼 많은 유기독성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장소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두뇌에는 산소를 충분히 먹으면 혈액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뇌는 몇 분 안에 얼마만큼의 폐기물을 만들어낼까요? 다음 통계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음식, 물, 신선한 공기, 빛 이렇게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네 가지가 생존에 끼치는 영향력은 각기 다릅니다. 사람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30일 정도 버티죠. 물을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 정도 버틴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뇌는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5분을 넘기지 못하고 심각한 영구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그 이유는 혈액이 산소 스펀지를 충분히 배달하지 못해서 두뇌 속에 유독한 전자가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몸속 조직에 공급하는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보다 쉽게 영양분과 산소를 배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자를 보다 빨리 수송하기 위해 운송수단을 개선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운동을 하거나 깊은 호흡 운동을 하면 조직에 공급되는 혈류량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혈액의 흐름을 조절하는 산화질소라는 분자를 만들어내서 혈관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혈액의 흐름이 좋아질수록 우리의 몸은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내고 혈관은 조직 속으로 더욱더 깊이 침투합니다. 이로써 영양분을 배달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일이 쉬워집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그동안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낮은 호흡들, 아마 대부분의 이 방송을 듣는 여성들은 호흡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목 밑에 부분에다가 손을 대가면 가만히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호흡이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대개 보면은 이 가슴팍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가장 위험한 호흡으로 전반적인 분들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 나은 분들이 명치까지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이 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여러분의 호흡이 바로 이 가슴 위까지밖에 내려오지 않는다면 얼마 못 가서 여러분 우울증이나 큰 심각한 질병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깊이 있고 우리가 배꼽 아래까지 복부까지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는 훈련과 그 호흡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 훈련을 하기 원하는 분들은 제가 쓴 호흡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거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일반적인 과정을 한번 기초적으로 말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